어디야? 백.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집합의 연산을 따서 얘기하죠. 자, A 합사건이 나올 확률에 관한 정리가 덧셈 정리야. 그래서 얘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마이너스 A와 B의 곱사건이 나올 확률 빼는 거지. 그런데 A하고 B가 곱사건이 공사건이야. 그럼 A하고 B는 무슨 관계지?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지? 배반 사건.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얘가 얼마니까? 0이니까 합사건이 나올 확률은 그냥 A와 B의 확률에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를 알아서 푸는 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그지? 그래서 얘가 동시에 일어나느냐, 연속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각각 일어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문제가 1, 2, 3, 4 숫자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주머니에서 갑이 2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고 을이 남은 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갑이 뽑은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을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은 특히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지? 그래야지 실수 없이, 그지? 경우의 수, 사건의 개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맞지? 진짜 공부 못하는 얼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자, 갑하고 을이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느냐? 2장의 카드를 뽑고 을이 남은 2장의 카드에서 또 한 장의 카드를 뽑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갑은 몇 장을 꺼내? 갑은 2장. 을은 몇 장? 을도 2장이니? 을은 한 장이지. 얘가 먼저 시행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일단 분모 정해야 되지. 뭐뭐 할 때 앞에 내용 임의로 하나 뽑을 때 그러면 4장 중에 2장 뽑지. 나머지 2장 중에 1장 뽑지. 이게 분모지. 그러면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사건이 어떤 얘기냐? 여기에서 2장을 꺼내요. 2장을 꺼내는데 2장에 적혀있는 숫자를 곱합니다. 많겠죠? 그 2장이 6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그러면 나온 그 2개의 숫자를 다 곱해보는 거야. 다 곱해보면은 뭐 2도 있고 뭐 3도 있고 4도 있고 뭐 그러니까 1 곱하기 2도 있고 1 곱하기 3도 있고 1 곱하기 4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3도 있고 등등등 6가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갑이 뽑은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을의 숫자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을이 한 장 꺼낸 숫자보다 작아야 된대지? 그러면 얘 얼마니 이거? 2, 3이지? 그래. 그러면 만약에 갑이 말이야. 이렇게 2장을 꺼냈어. 뭐하고 뭘 2장 꺼냈어? 1하고 1을 꺼냈어. 그럼 숫자의 곱이 얼마야? 2지? 그러면 그때 을이 뭐하고 뭐를 꺼내면 돼? 3 또는 4를 꺼내면 되지. 그래서 몇 가지 경우 발생되니? 일단 2가지 케이스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갑이 이걸 꺼냈어요. 갑이 이걸 꺼내면 을이 뭘 꺼내면 돼요? 이거 하나만 꺼내면 되죠. 근데 이걸 꺼냈어 갑이. 그러면 없지? 그럼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결국 3가지 케이스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3 해서 얼마? 4분의 1이다 이거지. 이 뒤에 문제 좀 난이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그냥 단순한 연산이지 이거. 이거 연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3점이나 줬네. 보통 이거는 다 3점 주던데요. 고맙다고 해. 이런 거 3점 주면. 감사합니다. 자, 라고 할 때 A의 이거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편하더라고 나는. 여기가 PA, 여기가 PB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럼 대체적으로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 중에 가운데 영역 있지?
요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좋아. 그런데 얘가 뭐니 이게? 어디 부분이지? A 차 B지. 여기가 4분의 1이다 이 얘기지. 얘는 뭐 어느 부분을 얘기해? 이거 1-PA 교비인 거 아니? A교비예요 지금. A교비예요. 1-P A교비예요 사건. 이거 맞니? 네. 그럼 이 부분이 어디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이지. 네. 거기가 얼마라고? 5분의 4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P 뭐야? A요. 여기 구하란 얘기지. 그럼 여기는 여기지. 어? 야, 여기 1번, 2번, 여기 3번, 4번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영역이 어디야? 3번 더하기 4번 구하란 얘기잖아. 얘는 얼마니 얘는 그럼? 얘는 5분의 1이지. 여기가 5분의 1이야. 됐어? 끝났네? 그럼 1에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 1에서 뭐 빼?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빼면 되지. 20분의 9. 20분의 9는 20분의 얼마다? 11이다 얘기지. 다음에 조건 방률은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나형은 무조건 4점짜리다. 그래서 조건 방률이다 라 하는 표현은 곱셈 정리로 유도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얘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시차를 두고 생각해도 되고 동시에도 생각해도 상관없다. 근데 얘는 A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다? 교비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확률로 계산되어지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우의 수로 계산했을 때 이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 조건 방률에 해당되는 문제는 표본 공간의 축소야. 표본 공간의 축소란 얘기는 전체 사건의 개수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일부의 사건이 분모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퍼센트, 비율의 형식이라든가 어떤 몇 명이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수의 표현이 나왔을 때 반드시 뭐를 이용해라? 표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수월하게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쵸? 예. 앞에 거 좀 풀어봐봐. 자, 금천이라 역시 수학이 좀. 저 새끼 때문에 금천은 수학이 안 알려졌어. 저 개새끼. 야, 질문. 아니, 그냥 할게. 나머지 처리하고. 자, 그래서 조건 방률인데 표를 이용해.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표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표를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는 전체 확률 중에서 일부의 확률이지. 그러니까 확률로 직접 접근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나형은 무조건 표야. 맞추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줘야지. 이제 맞지? 너무 겸손해도 매너가 아니지. 아, 이 정도 또 출제자가 나를 또 너무 배려한 거 아니야 해서 일부러 틀릴 이유는 없잖아. 야, 필수 유형 6번에 이건 말로 하자. 표 있어요. 그럼 됐어. 뭐냐? 뭐뭐 할 때 앞에 내용을 봐. 뭐뭐 할 때. 뭐야? 한 명이 취업자일 때 이거지. 얘들아, 조건 방률 문제는 이 문제가 조건 방률이다라는 걸 인식하면 그건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헤맬 수 있는데 이거 조건 방률이네 라는 걸 인식한 순간 접근이 쉬우니까 그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 구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게 되진 않잖아. 그래서 한 명이 취업했다. 그럼 취업자가 몇 명인데? 160명 중에서 남자니까 몇 명? 160분의 96 해서 끝내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23번처럼 그냥 이건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는 건데 23번처럼 뭔가 비율로 주어져 있지. 전체 학생 수의 뭐 5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졌지. 쟤 뭐니? 야, 5분의 2라고 하는 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40% 이런 얘기 아니겠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의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뭐 x다라고 놓고 5분의 2니까 5분의 2x다라고 놓고 표를 너희들이 직접 작성해서 만들어도 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야, 퍼센트나 5분의 2나 비율이잖아. 어차피 비니까 같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한번 연습해서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조건방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냐면 이 분자에 해당되는 PA 교비에 대한 정리. 그러면 얘는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PA의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양변에 PA를 곱하게 되면 PA 교비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PA 곱하기 얘는 PB가 A와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거를 우리는 무슨 정리를 한다? 곱셈 정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곱사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정리는 곱셈 정리, 합사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정리는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지.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가 제발 A와 B가 독립이냐, A와 B가 뭐냐, 종속이냐. A하고 B가 독립이면 무슨 얘기야? 서로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 안 끼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뭐하고 똑같아? 앞에서 A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냥 PB하고 같은 거지. PB하고 같은 거니까 PA 교비가 뭐하고 같다? PA 곱하기 PB와 같다. 이게 성립하면 독립,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야. 대표적으로 뭐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에서 확실한 독립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이거 독립이네 종속이네 라는 구분 없이 너희들은 문제를 푼단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접근해도 관계없어요. 예, 본능적으로 해도 됩니다. 자, 유형 7번에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오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모두 뒷면이 나오면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이 개수가 2개일 확률이야. 이게 나는 경우의 수나 이 확률을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뭔가 어떤 게임을 시행을 하는 거야. 게임을 친구랑 하려고 해. 그게 내가 참여한 게임의 주체야. 주체면은 그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당연히 그 게임에서 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연산으로 딱 펼쳐져가지고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잖아, 확률 파트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여러 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 여러 걸 공부하는데 암기 과목도 있고 뭐 기타 뭐 어떤 탐구 과목 이런 것들도 있긴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확률 단원 공부하는 것과 미적분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요. 문제 푸는 방식도 다르고요. 미적분은 주어진 관계식에 대한 요점 정리화된 수식화된 표현이 나오면 그거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는 절대 못 푸는 거야. 왜? 그거는 수학의 자체만의 언어기 때문에. 그런데 확률은, 경우의 수는 그렇지 않잖아. 그냥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표현을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엉뚱한 애 찾지 말라고. 엉뚱한 게 미적분에서 이루어져 내가 무슨 공식을 모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고.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 단어는. 졸라 연락에 떠드는데 별로 뻔한 얘기 뭐하러 그렇게 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개의 공 동전을 어떻게 한대요? 꺼내요. 동시에 던진답니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고 경우의 수는 사건의 개수 구하는 거고 사건의 개수는 뭔가 시행해서 얻어질 결과의 개수를 알아내는 거지. 그럼 문제 읽어봐. 시행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동전 던진 거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 결과가 앞면이 적어도 1개가 나오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는 게 두 번째 시행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동전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렇지. 다 뒷면 빼고서, 그치? 4가지 중에. 그러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주머니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 2개의 공을 꺼내. 맞지? 2개의 공을 꺼내요. 근데 공이 몇 개 있는데? 5개 있습니다. 그런데 꺼낸다라는 얘기는 선택만 하는 거니까
OC2죠. 그런데 이제 또 뒤에 꺼내는데 또 모두 뒷면이 나오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지 이게.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4분의 1이지. 모두 뒷면이 나오면 몇 개 꺼내? 5개 중에? 3개 꺼낸데? 3개 꺼내는데 요구하는 결과가 뭐야? 흰 공의 개수가 몇 개? 2개다. 그러면 흰 공의 개수가 2개면 3개 중에 2개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개 꺼냈잖아.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를 동시에 꺼내지. 근데 흰 공은 2개야 돼. 흰 공은 2개야 되니까 흰 공 3개 중에 2개고 나머지 하나는 검은 공 중에 하나야 되겠지. 얘하고 얘를 어떻게 돼야 될까? 더하는 이유는 알겠지? 계산 결과 처리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네. 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어느 고등학교 3명의 농구 선수 ABC가 자유투를 던져 성공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입니다. 이 3명의 농구 선수 ABC가 자유투를 던질 때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할 확률. 에이 뭐야 장난해? 적어도 한 명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빼자. 뭐 어떤 거? 다. 넘어가 되지 그럼.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일단 구성 요건이 뭐지? 구성 요건 첫 번째, 시행의 수가 언급돼야 돼. 시행의 수가 뭐 몇 번 이게 언급돼야 돼. 그지? 근데 이루어진 그 시행은 무슨 시행? 독립사건. 독립사건을 이루어진 시행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또 뭐냐? 그 다음에 확률이 제시가 돼야 돼. 확률이 제시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묻는 건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 확률이 아니라 어떤 확률이냐? 얘는 당연히 독립사건이고 어떤 확률이냐?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NCR, N번을 던져서 R번이 나올 확률 구하라. 그러면 나올 확률이 P인데 R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은 1-P인데 N-R번이 안 나오겠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이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후에는 이항목표로 이제 연결되죠.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이 값하고 같으면 2분의 1이지 확률이. 그럼 2분의 1이면 굳이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두고 해결하도록 해. A하고 B가 경기를 하는데 승률은 똑같아. 그러니까 각각 2분의 1이다 이거지. 그런데 7회까지 경기를 하겠대. 7회까지 경기를 하는데 4번을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거야. 4번을 먼저 이기면 끝나. 그러면 7회까지 안 갈 수도 있지. 라고 할 때 6회에서 승부가 날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해야 될 건 뭐야? 6번 중에서 4번 이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4번을 먼저 이기면 승부가 결정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까지 경기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 뭐 3번 연달아서 지고 4번 연달아서 이기면 7회까지 해서 승부가 나잖아. 근데 여기서는 6회에서 승부가 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6시4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냐면 6시4로 하게 되면 6번 중에 4번 이겼다는 얘기지. 그럼 6번 중에 4번 이겼다는 얘기는 이기고까지 다 포함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건 6회에서 끝나야 된다는 전제 모순이잖아.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럼 이거 5회에서 끝나니까. 그럼 이런 경우를 배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시도해야 되냐면 6회가 아니라 5회까지 일단 이겨놔야 돼. 몇 번을 이겨놔? 3번을 이겨놓으면 되죠. 5회까지. 3번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6회에서 필이 이겨야 되죠. 필이 이겨야 되니까 여기다 별도의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왜 2 해줘야 돼? 내가 A가 이겨야 된다, B가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 승부가 날 확률이니까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이걸 주의하라고. 알았니? 자, 유형 9번에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넣는다. 독립시행이지. 왜? 복원이잖아. 자, 이와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해서 나온 세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 나온 세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이야. 그러면 다 홀수 꺼내거나 하나만 홀수해야 되지 얘들아. 그래. 그런데 1, 2, 3, 4, 5니까 홀수 3개가 있고 짝수 2개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홀수를 꺼낼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3입니다. 네, 5개 중에 거식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3개 중에 3개. 두 번째 또 뭐지? 3개 중에 하나. 됐니? 그럼 얘는 5분의 3의 몇 제곱? 3제곱. 얘는 5분의 3의 몇 제곱? 1제곱. 5분의 2의 몇 제곱? 2제곱. 얘하고 얘는 별도 사건이니까 더하면 되겠지? 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아마 이 문제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오히려 가형보다 어려워. 경우의 확률 파트는. 11시. 아까 너 안 들었니?